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미진입니다. 신성대학교 학교기업인 신성바이오에서 당진시 특작물인 청삼을 활용한 비비크림을 출시했습니다. 주 재료인 청삼은 피부 재생과 보습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어 현대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비비크림은 커버력뿐 아니라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신성대학교 학교기업인 신성바이오가 당진시 특작물인 청삼을 활용한 프리미엄 3 솔루션 비비크림을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청삼은 피부 재생 능력과 보습 효과가 좋아서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탈모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현대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작물입니다. 신성바이오는 주식회사 CIT와 산학협력을 맺고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화장품 성분을 분석하는 실험실에서는 미생물 성분 분석 등을 하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제조실에서는 화장품 원료들이 섞여지는 유화 탱크를 볼 수 있었는데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곳인 만큼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었고 화장품을 용기에 담고 포장하는 곳 역시 모든 직원들이 위생모자와 위생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성바이오는 이미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출시했고 앞으로도 청삼을 활용해 그 발판을 넓혀갈 예정인데요. 신성바이오에서는 지역 특화작물인 청삼 종시를 이용해서 한방 화장품인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를 중심으로 한 기초 2종과 기초 4종 세트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청삼 종실이 함유된 그 비비크림을 출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스킨 로션, 크림의 그 3종 세트와 스킨 로션 2종 세트를 다시 리뉴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삼 종실의 더 넓은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청삼 종실을 탈각해서 식품 분야로의 응용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04년부터 시작했던 청삼을 활용한 사업은 지역대학교인 신성대학교가 2014년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면서 조금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 특화 작물인 청삼을 활용한 사업이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청삼을 활용한 사업은 타 지역뿐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작물 청삼의 주인격인 당진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농 혁신과 6차 산업을 외치고 있는 당진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청삼을 활용한 사업이 다른 지역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까봐 고용식 교수는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신성대학교 신성바이오에서는 지역의 특화작물인 청삼을 이용해서 부가가치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성대학은 지역대학으로서 지역의 그 재배농가와 협력해서 그 화장품을 개발하고 저희가 화장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제조업체의 수익 증가와 지역 재배농가의 수익 증대 또 고용 창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당진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 특화작물을 저희 신성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시켜서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과 또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또한 요즘에 충남도에서 얘기하는 삼농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삼은 과거부터 줄기를 활용해 삼배를 짰던 대마로서 잎사귀의 환각 성분 때문에 재배 및 차용을 정부에서 규제하기도 했지만 당진시는 청삼 재배 특화지구로 지정받아 지역 농촌의 효자작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청삼을 활용한 사업에 당진시에 조금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 지역 농업인들이 역점 시책 토론에서 당진시가 삼농 혁신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현장 포럼에 참석한 100여 명의 농업인들이 스크린에 게시된 질문을 보고 리모컨으로 바로 응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당진시는 토론 응답 결과를 삼농혁신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지역 농업인들이 당진시의 삼농혁신 정책이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삼농혁신 역점시책 토론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삼농혁신을 아는지 여부에 대해 66.2%가 잘 안다고 답했으며 당진형 삼농혁신 추진 2년의 성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민선 6기 역점 사업인 당진형 삼농혁신이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당진형 삼농혁신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65.2%의 응답자가 밝다고 대답해 농업인들의 삼농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응답 결과를 향후 당진형 삼농혁신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당진시 송산 2산업단지 공사 현장에 건설 폐기물 수십 톤이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토목공사가 한창인 곳에 건설 폐기물을 넣은 뒤 메꿔버리는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가 한창인 현장에 많은 인부들과 트럭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기초 작업이 한창인데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당진시 송산 2산업단지입니다. 이 토목공사 현장에 불법 폐기물 수십 톤이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T건설사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송산 2산업단지 내 A8-8 구역. 이곳에는 구조물을 안전하게 올리기 위한 파일 향타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파일 옆에 구덩이가 움푹 파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파일 윗부분을 자르고 남은 폐기물은 따로 모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곳에서는 이 구덩이 안에 파일 윗부분을 자르면서 생긴 폐기물들을 넣고 매립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 현장 한쪽에는 건설 폐기물로 의심되는 잔해들이 널려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건설 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여기에는 건설 폐기물들이 한쪽에 쌓여져 있어야 하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없는데요. 과연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온 수십 톤의 건설 폐기물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와 당진소방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승강기 이용객의 갇힘 사고에 대해 발빠른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별도의 안전교육도 진행하며 훈련 효과를 높였습니다. 당진시와 당진소방서, 현대엘리베이터가 28일 당진시청에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 대표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는 관내 주요 아파트 관리소장 등 승강기 관리자들의 훈련 참관을 돕기 위해 모든 훈련 과정을 시청 중회의실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 훈련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번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은 정전, 고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승강기 이용객의 갇힘 사고에 대해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훈련은 갑작스러운 승강기 고장 발생으로 이용객이 갇히는 상황을 가정했으며 상황 발생, 비상통화 장치를 통한 구조 요청, 그리고 119 구조대 및 유지관리업체의 구조 실시, 상황 종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참석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별도의 안전교육도 진행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가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피의자는 농협직원임을 사칭해 주민등록증과 통장이 분실됐다고 말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임을 사칭, 노인을 현금 인출기 주변으로 유인했는데요. 송산파출소장이 이를 발견하고 노인과 함께 파출소로 동행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한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노인의 전화 사기를 예방했습니다. 이날 전화 사기범들은
자신이 농협 직원이라며 사칭해 노인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장이 분실됐다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5분 뒤 이들은 다시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 직원이라 사칭해 통장이 위조될 위험이 있다며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현금 인출기 주변으로 유인해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도보 순찰 중이던 안효상 송산파출소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금융기관 주변을 서성이는 노인을 발견해 대화하던 중 전화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려 3개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현금 인출기로 가려는 노인을 파출소로 함께 동행해 안심시키며 전화 사기로부터 노인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관내 금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며 전화 사기의 피해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당진시에서 인사발령을 실시했습니다. 4명이 승진해 총 10명의 인원이 5급 인사발령에 포함됐고 6급 이하는 146명의 인원이 인사발령됐는데요. 발령일은 다가오는 7월 1일부터입니다. (5급) 인사발령입니다. 먼저 공영식 사무관은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 홍보정보 담당관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다음으로 구자흥 사무관은 홍보정보 담당관에서 민원위생과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세 번째로 정본환 사무관은 전문위원회에서 농업정책과장으로 발령됐습니다. 다음으로 최창용 사무관은 도시재생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발령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기문 사무관은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 도시재생과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종현 사무관은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 전문위원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우 사무관은 정책개발 담당관실에서 전문위원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여덟 번째로 김충남 지도관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됐습니다. 다음으로 백기순 지도관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으로 발령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학 사무관은 전문위원회에서 면천면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충청권 전 지역에 비가 오지는 않겠지만요. 소나기처럼 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충청남도 북부 지역인 당진과 서산, 태안, 그리고 홍성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요. 지나가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전 지역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 사이가 되겠고요.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진 지역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시간 동안 기온은 28도가 되겠습니다. 빗방울이 잠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산 지역입니다. 20도의 기온으로 아침을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금산 지역은 비가 오니까요. 우산 챙기셔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양 지역인데요.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역시 비가 오겠고요. 보령과 서천 지역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요. 예비 우산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입니다. 역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1도가 되겠고요.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 내리는 이번 비는 밤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오전에는 잠시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많은 양의 비가 토요일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함께 동반되니까요. 미리 시설물 피해 없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